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2월 29일이잖아요. 네. 4년 만에 한 번 온다는 특별한 날짜이기도 하고 또 2월에서 이제 내일이면 3월이니까 요 시점에 좀 어울릴 만한 공연, 뭔가 이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이런 따뜻한 공연, 그러면서도 놀랄 만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공연, 이런 공연 한 편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수식어가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예, 뭐 늘 죄송한 마음인데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공연을 소개하려면 설명을 앞에다 좀 이렇게 많이 붙여야 네. 들으시는 분들이 좀 기대하실 것 같아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공연은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라는 작품입니다. 뮤지컬 제목이 너를 위한 글자라는 거잖아요. 예. 좀 서정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네. 로맨스? 네.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은데 예, 맞나요? 너를 위한 글자, 이게 약간 분위기 있게 읽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제목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진행자님께서 딱 분위기 맞춰 주신 것 같고요. 이 공연의 제작사가 언론사의 홍보를 이제 하기 위해서 보도자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네. 이때 그 앞에 카피에 보면은 어른들을 위한 힐링 동화 뮤지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의 제목이기도 한데, 네.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 나와 있는 메인 카피가 내 사랑이 너에게 빛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뭐 거의 제작사 대표 아니면 프로듀서 수준으로 우리 진행자님께서 분위기를 맞춰주신 겁니다. 네. 갑자기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도 같은데요. 네. 작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 작품 2019년에 초연이 됐었던 작품이고요. 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김수로 씨가 대표로 있는 WK라는 제작사 작품입니다. 네. 이 김수로 씨가 좋은 공연 많이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 대학로에서 작고 많이 안 알려진 창작 공연들. 근데 이 작품은 초연 때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한동안 공연이 안 됐었어요. 다시 재공연이.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2019년에 초연됐으니까 그 이후에 코로나가 바로 터져서 네. 못했던 것도 있고, 제 생각에 이제 다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당시에 지금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대학로에 있는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의 공연 시장이 약간 죽음을 다루거나 파멸극, 막 매우 힘들어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울고 막 이런 공연들이 굉장히 좀 유행처럼 이런 소재가 번졌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너를 위한 글자라는 공연은 이런 분위기랑 너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약간 무공의 뮤지컬이라고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공연할 날짜를 빠르게 잡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특별한 마음을 먹고 공연을 올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공의 뮤지컬이라고 하시니까 어떤 내용일지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이제 무공의 그러면은 약간 느낌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흥미롭고 진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미소 지으면서 볼 수 있을 만한 전반부와 후반부의 눈물을 참을 수 없는 이야기로 지금 흘러가는데,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약간 이과 문과의 사랑 배틀 이야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 발명가, 전 처음 들었습니다. 펠리그리노 투리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죠? 이참에 배우는 겁니다. 네. 아니, 들었어도 너무 길어서 아마 잊었을 거예요, 우리가. 네, 저도 이제 대본 쓰면서 그래서 뒤에는 계속 툴이라고만 합니다. 네. 이 인물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라고 하고요. 작품 배경은 이탈리아의 작은 바닷가 마을 마나롤라라는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무대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로 아마 마나롤라가 그 가서 이제 보면은 왜 저기 TV에서 좋은 여행지 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이쁜 마을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툴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발명품들 이거 말고는 다른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약간 이상한 안경 쓰고 발명에만 꽂혀 있는 사람. 네. 그런데 이제 이 어느 날 이 투리의 옆집으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사를 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거기 살았었는데 다른 곳에 떠났다가 오랜만에 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릴 적 알고 지냈던 친구 캐롤리나라는 여성입니다. 뭔가 예상되시죠 이제? 네. 몽골한 사람 이야기가. 네. 드라마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예전에 이성 친구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발명품에 빠져 있으면서 타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툴이라는 인물과 별거 아닌 일로 오다 가다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네. 네. 예를 들면 이제 캐롤리나가 돌아와서 이제 짐을 옮겨야 되니까 엄청 시끄럽게 쿵쾅쿵쾅 거려요. 근데 발명에만 꽂혀 있었던 이 투리는 이게 너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따지러 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따지러 갔는데 그 집에 문고리가 고장난 걸 보고
고쳐주고 와요. 요런 식의 이제 감정이 관계가 네. 서로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투리와 캐롤리나의 얘기고요. 네. 요 얘기만 쭉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작가가 꿈이었거든요. 이 캐롤리나라는 여성이. 근데 또 다른 옛 친구, 심지어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작가로 큰 성공을 거둔 도미니코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상되시겠지만 묘한 삼각관계가 연출이 되는 거죠. 캐롤리나랑 도미니코는 같은 작가에 대한 소재 때문에 같이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게 되고요.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투리가 자꾸 이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이게 되고 질투를 느끼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얘기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갑니다. 사장님께 좀 죄송한데요. 네. 약간 스토리가 네. 너무 전형적인 거 아닌가요? 뻔한 이야기를 보셔야 마음이 편하게 좀 보실 수 있는데 네. 뭐 아주 전형적인 느낌의 이야기 툴을 갖고 있지만 공연 후반부에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야기로 연출이 됩니다. 이렇게 또 궁금증을 자극하시는군요. 예. 일단 노래 한 곡을 듣고 와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조금 더 캐내봐야겠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그 주인공 투리와 캐롤리나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넘버가 하나 있었거든요. 낯설지 않는 이 느낌. 제목도 또 전형적이죠. 음악도 전형적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점심시간 이후니까 전형적인 음악 들으시면서 좀 편안한 음악 한번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뮤지컬 너를 위한 글자 가운데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이란 제목의 넘버, 정욱진, 이봄소리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해드려야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음악 정말 전형적인 이쁜 음악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좋아요. 네, 근데 뮤지컬 공연 가서 갈 때 이제 돈 비싸잖아요. 근데 너무 뮤지컬이라고 어려운 음악 나오면 약간 좀 거리감 느껴지거든요. 이런 음악 나와줘야 마음이 좀 포근해집니다. 네. 일단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발명가 투리 그리고 작가를 꿈꾸던 캐롤리나 그리고 이미 작가로 유명하게 된 도미니코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거든요. 네. 근데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투리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니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캐롤리나 이 투리라는 인물도 실존 인물이고 캐롤리나 도미니코 다 모두 다 실존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캐롤리나가 더 이상 작가라는 꿈을 꿀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이 공연 후반부의 주요 내용으로 쭉 펼쳐지는데 이 작품의 포스터랑 무대 디자인을 보면은 이 비밀이 좀 들어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공연 내용을 보면은 포스터가 왜 이렇게 됐구나, 무대 디자인이 왜 이렇게 됐구나를 확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포스터하고 무대 디자인에 힌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연 포스터 보시면 메인 이미지로 타자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타자기에 뭐 아름답게 막 편지도 있고 꽃도 꽂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모르시겠다 싶으신 네. 분들은 공연 보시면 무대 디자인도 좀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무대 바닥이 동그란 그 오륜기처럼 동그란 원형이 한 6, 7개가 이렇게 3층 정도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배우들이 거기를 걷기도 하고 통통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연출되는데 네. 그 동그란 원형 안에 영어 알파벳이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게 무슨 줄임말인 줄 알고 한참 봤는데 네. 공연 보다 보니까 이게 타자기의 모습인 거예요. 네. 예, 타자기구나 하면서 이제 딱 느낌이 와요. 근데 왜 이게 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아까 그 주인공 말씀드렸던 그 발명가 네. 펠리그리노 투리라는 사람은 세계 최초로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한 타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끝이에요? 이거 더 얘기하면 공연을 보러 오라는 건지 공연 보지 말고 저희 방송을 들으라는 건지 뭐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 조금만 더 해주세요. 캐롤리나가 네. 그러니까 이제 캐롤리나 그러니까 일단 투리 얘기부터 네. 조금 더 하면은 네. 투리는 이 발명을 시작하게 된 게 엄마를 웃게 하기 위해서 발명에 그렇게 몰두를 하게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라진 후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필요한 존재가 발명을 할 때마다 된 것처럼 느껴져서 이 발명만 한 거예요. 네. 근데 자기 옆에 오랜만에 찾아온 캐롤리나 그리고 관심이 간 이 캐롤리나가 또 이제 그 제대로 시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네. 이 이야기가 딱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제목 너를 위한 글자라는 제목 그다음에 포스터에 나와 있는 타자기
그리고 무대 디자인으로 쓰여진 타자기의 알파벳들 이게 하나로 다 이어지면서 약간 공연 후반부에 재밌게 막 웃으면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내 감정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나 주책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눈물이 흘러지게 되는 그런 공연인 거죠. 근데 공연을 보는 재미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 공연 보시게 되면은 이 툴이라는 사람이 발명가라고만 말했는데 뭔가 좀 대단한 소품 같은 게 나와야 관객들이 저런 걸 만들었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뭐 무대에서 대단한 걸 보여주기도 힘들고 소극장이니까. 근데 네. 이제 아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그렇게 좀 쓰여지는데 예를 들어 오픈, 클로즈 이 영어가 버튼 하나로 싹 바뀌는 그런 약간 재미있는 소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투리가 캐롤리나한테 주는 선물 중에 이 전구 같은 구 같은 빛나는 게 있거든요. 잘 안 보이니까 이걸 주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빛이 나는 물건으로 줬다가 나중에는 조조라는 점점점 밝아지고 점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기구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그 공연을 보는 관객들한테는 지금 2024년에는 별거 아닌 거지만 그 시대를 상상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대단한 발명품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롤리나 집에 들어갈 때 초인종 같은 것도 아주 귀엽게 만들어서 쓰이기도 하고 이런 보는 재미가 확실히 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보는 재미는 배우들의 연기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3인극이거든요. 3인극으로 공연을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는 그 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괴짜 같은 발명가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소품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소품 같은 거에 가려져 있어서 이 투리를 연기하시는 배우들은 조금 기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캐롤리나 같이 갑자기 중간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시각의 장애 네. 문제가 생기면서 네. 하는 연기 같은 거를 할 때 그냥 연기에 몰입해야 되는데 배우들은 이미 상황을 끝까지 알고 있으니까 네. 감정이 좀 생각보다 미리 오는 거예요.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네. 관객들은 상황을 보면서 슬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배우가 눈에 제가 보기에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타이밍보다 한 장면 정도 먼저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게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혹독한 연출가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날카롭게 비평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배우들이 너무 감정을 너무 오버해서 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공연은 제가 보기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는 그럴 수 있지만 공연은 관객들한테 배우들이 어느 정도의 감정으로 연기하는지를 그렇게 조금은 좀 빠른 타이밍에 보여주는 것. 일부러가 아니라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리게 되니까 네. 나도 모르게 흘리게 되니까 자꾸 손이 코로 가고 콧물을 닦고 눈물을 닦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제스처 하나 이건 아마 연습할 때 있지 않았을 동작일 텐데 이런 동작들의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관객들은 이제 더 마음이 동요되고 그리고 약간 왜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 보면은 왜 파도 타기 응원 같은 거 하는 것처럼 관객들의 웃음도 1열부터 뒤쪽까지 쫙 전달이 되고 네. 눈물도 약간 1열부터 이렇게 뒤쪽으로 쭉 전달되거든요. 배우가 운다. 1열에 있는 관객들이 같이 흐느낀다. 흐느끼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 뒤에서 보면 어깨가 미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네. 이게 이렇게 파도 치듯이 오면서 감동이 좀 뒤쪽까지 오고 객석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 감정을 느끼게 되면 다시 무대로 전달돼서 무대에 있는 배우들도 그 감정에 폭받쳐서 또 터트리게 되고 네.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장면들이 아주 좀 그럴싸하고 멋있고 감동스럽게 다가온다.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너무 슬픈 공연 같은데 중간에 캐롤리나를 가운데 놔두고 투리와 도미니코가 서로 어필하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남자 듀엣 씬이 있거든요. 이 씬은 또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고 남자들의 아주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이런 씬들도 있어서 재미도 있고 감정적으로도 좀 풍만해지고 이런 장면들이 많은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더 끝곡에 들을 거잖아요. 어떤 네. 노래 가져오셨어요? 아까는 제가 이제 투리랑 캐롤리나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캐롤리나와 그녀를 절실하게 애정하는 이미 성공한 작가 도미니코의 추억이 담긴 넘버 붉은 지붕 위에서라는 넘버인데 이것도 굉장히 예쁜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런 넘버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목공소 다음 주에도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